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일명 종가리였어요. 종가리가 뭐냐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집에 있는 종처럼 여기저기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제 동생이 장난삼아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제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있는데 꼭 그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제게 종가리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의 첫째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장사하시느라 집안일도 잘할 수 없어서 제가 늘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부모님은 늘 어린 저에게 엄격하셨습니다. 남동생이 말썽을 피워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제 탓이었어요. 저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동생을 밥 챙겨 먹여서 학원을 보내는 거며 준비물도 챙기는 거며 하나부터 열까지 종가리 노릇을 했던 거죠. 하지만 남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남동생은 공부에만 매진하고 학교에 잘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동생의 교복도 옷을 다림질하는 것도 부모님이 늦게 오셔서 식사 준비도 온통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제가 다른 또래들처럼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 거 저한테는 사치였고 있을 수도 없는 꿈만 같은 거였죠. 그저 밤늦도록 장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삐뚤어지지 않고 부모님께 순정하며 남동생을 잘 케어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종가리일 뿐이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저를 종가리 그 이상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남동생 학원비도 복잡하며 제게는 학원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많이 속상했어요. 항상 남동생에게 밀려서 뭐든지 저는 뒷전이었거든요. 싫다고 해도 더 엄격하게 야단만 치셨어요.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그러냐? 누나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럼 어떡하니? 너 학원 보내주면 네 동생 무슨 돈으로 학원에 보내냔 말이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구석진 방에서 쭈그려서 혼자서 서럽게 울곤 했어요. 그랬어도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하늘 같은 부모님이셨고 그저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원 같은 거 근처에도 가본 일은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늘 부모님은 반찬거리를 사오실 때에도 남동생 위주였어요. 늘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다고 감히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상상 속의 날개만 펼치곤 했어요. 물론 입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거지같이 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받았어도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감히 사달란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돈이 없다면서 인상을 쓰시곤 할 텐데 그게 더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남동생은 엄마가 시장에서 항상 새 옷을 사다 줬어요. 보다 못한 이모가 사촌 언니가 입던 옷들을 한 보따리를 갖다 줬는데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이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애가 어디 있을까?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언니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직 어린애를 생고생을 시키고 있네. 이모가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숙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내게 관심을 주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서 얼른 이모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장사하느라 밖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은 피곤해서 그러시는지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며 항상 저를 야단만 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첫해 대학 등록금만 대주셨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댔어요. 동생의 용돈과 학비를 한 번씩 대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친 짓이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으면 큰 돈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부모님의 장사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 한 번도 안 주어주고 집안 살림에 돈을 물쓰듯이 한다며 다그쳤어도 집 두 채를 사셨어요. 그때도 저에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저만 닥달하셨어요. 남동생이 컴퓨터로 게임하느라 시간을 보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느라 머리 좀 식힐 겸 한다는데 너는 간섭 마라 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러시면서 시장에서 콩나물 몇백 원 깎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어요. 아버지는 제 방에 청바지가 3벌이나 있다며 돈이 썩어 나가냐고 하셨죠. 반면에 남동생에게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몸이 축난다며 홍삼을 대량으로 사다가 쪄서 말리고 달여서 먹인다고 저를 애를 먹이셨어요. 남동생은 우리 집의 기둥이니까 잘 먹여야 한다는 말을 다 알고 사셨는데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소리였지만 지겹기만 했어요. 그러던 부모님에게 결정적으로 정이 떨어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잘난 제 남동생이 나이도 많은 누나인 저를 제치고 약혼을 한다고 난리였어요. 부모님은 아들 하나를 잘 뒀더니 의사 며느리를 본다며 꿈이냐 생시냐며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저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 2채를 남동생에게 다 줘버렸어요. 의사 며느리를 보는데 집이 문제냐? 행여라도 그쪽 집에서 내 아들을 과시할지 모르니까 내 아들 앞으로 집이 2채가 있다고 하면 좀 낯이 서지 않겠냐?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뭘 어쩌냐? 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왜요?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아파트 청약 넣었잖아. 새 아파트에서 너랑 함께 살면 되지. 뭘 그러냐? 아무리 제 부모님이지만 얼척이 없었어요. 엄마, 승준이한테는 집 2채나 주고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와서 사시겠다고요. 너는 승준이한테 집 준 게 그렇게 안 이꼽냐? 승준이가 모른 척 할 리니? 그러자 더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너야 이왕지사 나이도 많아서 어디로 시집을 가겠냐?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아.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면 오죽 좋겠냐? 재산은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부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내가 네 아빠랑 뼈 빠지게 일한 게 다 짜자나 넣어주려고 그런 줄 알았니? 승준이는 자기 복을 타고난 거야. 너도 승준이처럼 의사 며느리 같은 신랑감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집 한 채는 안 줬겠니? 엄마, 너무하세요. 고급 공무원이 어때서 그러세요? 남들은 그런 사육감을 못 얻어서 안달이에요. 네가 그 사람이 좋으면 알아서 해. 하지만 네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살 새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가. 그러면 내가 한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승준이한테 재산을 다 줬으면서 왜 나한테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자 정말 어이가 없는 말씀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가 아파트를 새로 청약하는 것을 보고 너랑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려고 한 푼이라도 승준이가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다 준 거다. 내가 너랑 살아야지 누구랑 살겠냐? 어쩜 저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순간에 정이 떨어졌어요. 아들한테 재산은 다 물려줘도 효도는 딸한테 받겠다는 생각이셨어요. 끔찍이 닦이는 아들한테는 눈꽃만큼도 성가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부모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키운 딸에게 편하게 기대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는 것이 탈갑지 않았겠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머리를 쳐박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오니까 엄마가 그러셨어요. 뭔 짐을 그렇게 쌌냐? 누가 보면 이사 간 줄 알겠다. 네, 저 이 집에서 나가요. 다 컸는데 독립해야죠. 뭐? 독립? 집 놔두고 뭔 독립이야? 이 집이 제 집은 아니잖아요. 승준이한테 줄 거면서 그러세요? 저도 내 집에 가야죠. 엄마, 나 이제 나가면 절대 집에는 올 일이 없을 거예요. 승준이랑 잘 사세요. 이제부터는 집에 무슨 일 있더라도 잘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부르시고 저는 찾지 마세요. 라고 하며 집을 나왔어요. 엄마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일단 혼자서 자취하는 아는 언니의 집에서 머물다가 얼른 월세를 구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미루고 미뤘던 남친과 멀리 떠나서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자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면서 제 직장에 찾아오셨어요.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에 남친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살기로 했습니다. 멀리 떠나가서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었어요. 저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서만 살고 싶었고 더 이상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결혼할 남친과 비행기를 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네요. 부모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지 그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